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사이에 구독자가 16 명이나 되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 한 4년 정도 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구독을 해 놓고 아마 구독하신 분도 본인이 구독한 걸 잊어버리고 계시겠지만 네, 누군가가 구독을 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올해 계획이 '다시 책을 읽어야겠다. 글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글을 읽지 않게 된 이유는 저작권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게 굉장히 큰 문제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법에 걸리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글을 읽는 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고 싶었고 방법을 찾다가 어 그렇다면은 꼭 출판이 되고 유명한 사람들의 글이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그 이야기들은 언젠가는 그 사람과 함께 사라져 버릴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기록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생각은 저희 엄마에 대한 기억을 언젠가 한번 꼭 한번 어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러진 못하고 있거든요. 음 저희 어머니가 계속 거부를 하세요. 아 그래서 지금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마음으로 언젠가 사라져 갈 퇴색되어 갈 기억과 또 소소하지만 또 정말 소중한 일상의 기억들을 기록한 글을 낭송하려고 합니다. 멋지게 낭송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저도 읽고 저에게는 명상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록들을 남겨갑니다. 네. 첫 번째 기억들을 '누구를 가져올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저의 기억들을 먼저 꺼냈어요. 최근 4년 정도는 일기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책도 잘 읽지 않고 일기도 쓰지 않고 아 지금 보이는 우리 고양이 수거든요. 2년 전쯤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바쁘게. 그런데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제가 써 놓은 글들을 꺼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로 읽을 글은 오늘은 시작으로 짧은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읽을까 하다가 제가 어 전에 4년 전에 유튜브로 책을 읽었을 때 그때 즈음에 쓴 일기 같은 글이에요. 어 지금 보면은 조금 너무 감정적이거나 혹은 유치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변형시키지 않고 그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섬이 되어야 할까? 몇 년 전 아이들과 함께할 환경 수업을 위해 대본을 썼던 적이 있다. 2050. 당시로 계산하면 35년 뒤 2050년 지구의 이야기였다. 더 이상 인류에게 안전한 휴식처가 아닌 지구.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만 비교적 안전한 위도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에 점점이 흩어져 살다가 테라포밍된 화성으로 이주해 간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VR과 홀로그램 같은 조작된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직접적인 가족 외에는 타인과 접촉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 오늘 환경학교 교육을 시작했다. 환경 캠페인을 함께할 유튜버 교육이었다. 모집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인원수를 조절했는데 신청자의 절반이 결석.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다가가고 혹은 더 친밀하게 만지고 귓속말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미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그런 우리의 생각이 정말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릴까 무섭기까지 하다. 생활이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 외에는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힘들어진 세상. 친구와 만나서 수다를 떨기보다 전화로 문자로 만나는 것이 더 편한 세상이 되었다. 분명 우리는 적응해 갈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고 웃고 떠들고 함께 먹고 껴안고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다. 이런 물리적 접촉 없이 외롭지 않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더 큰 정신적 교감이 필요해질까? 아니면 우리는 건조한 삶에 익숙해질까? 정신적 교감이 더욱 중요해진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를 알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간들이 아닐까. 우리는 인간성을 잃지 않고 가슴의 온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깊은 사랑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였네요. 아, 네. 코로나 때 썼던 글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또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어, 물론 코로나로, 분명히 사회가, 어, 뭔가, 변한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는, 어, 새로운 시작들을 또 잘 해고, 하고,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지 못했어요. 어, 정말 점점 더 건조해지는 것 같은 어, 삶을 요즘에 제가 살고 있어요. 아, 이 화면에 보이는 저의 모습처럼 굉장히 무표정한, 무덤덤한 삶을 삽니다. 하나 더 읽을게요. 저는 이 글에서 나온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 뭐 어쩔 수 없이 제 글이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보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 강의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이야기도 아마 이런 글들이나 글을 쓰는 날들은 아마 아주 즐겁고 기뻤던 날들보다는 뭔가 무겁고
또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부끄럽거나 생각이 깊어진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 "무거운 이야기는 무겁게 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 몰라."라는 글을 썼네요. 제가 운영했던 어떤 그러니까 기획했던 문화 프로그램의 준비와 또 그 진행 과정에서 어 생각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맹장 수술비 1,000,000원 후엔시의 사용과 막걸리 담그기 체험이라고 하는 아래 부제를 제가 달아 놨네요. 그때 네. 어떤 기자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읽을게요. 91 년도 체류탄 지라이탄 화염병 데모 이를 닦기 위한 것이 아닌 치약의 다른 용도에 대해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다. 한 번은 종로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종로대로는 넥타이를 맨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가득 메워졌다. 집회가 처음이었던 그날 거대한 군중의 에너지에 가슴이 떨렸다. 여자였고 집회 경험이 없던 나와 내 친구들은 비교적 안전한 후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앞에 있던 선봉대가 흩어지면서 안전하게 여겼던 우리 근처로 지랄탄이 떨어졌다. 순간 사방에 퍼진 독가스. 친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2명의 남학생이 나를 발견하고 내 양팔을 각각 잡아 질질 끌어 종각뒤 어딘가로 피신을 시켜줬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나는 말 그대로 정말 질질 끌려갔다. 그 학생들은 딱 봐도 어설픈 내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에 대한 강한 본능을 느꼈다. 그 뒤로 나는 더 이상 데모 현장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리 세대가 데모에 찌들고 암울했던 것만은 아니다. 가끔 어린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했던 말처럼 91년은 여러 면에서 복받은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여유가 있었다. 공대생, 학점이 2점 되었음에도 나는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다. 하숙집 내 룸메이트는 의과생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담배에 쪄들어 들어와서 내게 철거천 판자촌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녀는 대학 생활의 재미에만 빠져 있는 내게 나에 대해 가끔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다.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질 않는다고.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세상에 있다고. 철거천 데모 현장에서 돌아온 담배 냄새에 찌든 그 친구는 나를 머리빗 날라리 정도로 생각했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오히려 반발심이 작동하여 더 엇나가는 말들을 뱉어냈다. 글쎄, 난 말이지. 나는 세상에 밝은 것만 보고 살고 싶어. 굳이 왜 어두운 것들에 눈을 돌리고 아파해야 하지? 나도 세상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나는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하고 싶어. 그렇다고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한 핑크빛이었냐면 글쎄다. 가끔 어떤 친구들은 말한다.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선생님의 삶이 안정적으로 잘 사니까 그런 거라고 봐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준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경하샘은 어려움 없이 사니까 그렇게 밝게 세상을 보는데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곤 한다. 내가 우리나라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어쩌면 나는 연기를 잘하고 있는지 몰라.
마흔아홉, 만으로는 아직 47.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픔에 눈을 들어도 좋은 나이인지 모르겠다. 재작년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단체 팀원이셨던 선생님 한 분이 경아쌤에게 맞는 봉사활동이 있어서 말이야 라며 한국어 봉사활동을 추천하셨고 그때부터 1년 동안 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했다. 그들의 삶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말하자면 다양한 물리적인 힘듦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많이 웃고 행복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인도의 가난한 친구들과 태국의 노동자로 온 미얀마 친구들. 가난과 노동이 찌든 그들의 모습은 안타까웠지만 그들도 여전히 웃었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즐겁고 차려진 이야기가 아닌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는 이야기. 그렇지만 필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이야기로 이주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힘든 이야기라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릴까봐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활동으로 전통 체험들을 함께 엮었다. 맹장 수술비 1천만 원 후엔시의 사용과 막걸리 담그기 체험은 그렇게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야기를 끌어갈 기자 친구는 이야기가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될 이야기이므로 막걸리 담그기 체험 속에서 풀어내기는 힘들다고 전해왔다. 진지해야 하고 무겁게 해야 할 이야기라고 했다. 그들의 아픔을 웃음 속에서 풀 수 없다고 했다. 힘든 이야기라고 해서 꼭 무겁게만 다뤄야 할까요? 저는 담담하게 공감을 끌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진지해야 하지만 침울하게 울분을 터뜨리며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직도 나는 힘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가 보다. 기자 친구와 꽤 긴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다. 재밌는 기획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단지 힘든 이야기를 올고지 힘들게만 풀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는 점점 꺼내놓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이야기는 정말 무겁게 해야 하는 건지도 몰라. 왜냐면 사실 아주 무겁고 아픈 이야기니까. 그걸 담담히 풀어내는 것은 어쩌면 그 힘듦에서 도망하고 싶은 여전히 마주보고 버틸 힘이 내겐 없어서일지 몰라. 무거운 이야기를 무겁게 풀고 가벼운 이야기는 가볍게 풀어야지 뭔가 조미료를 치면서 변질되지 않길 바라는 건 욕심일 수 있을 거야. 막걸리와 함께 프로그램은 진행이 될 거다. 그러나 과연 어떤 모양새로 진행이 될 건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거운 이야기는 무거워야 한다는 그 친구의 말이 정답일지 모른다는 생각만이 머리를 돌고 있다. 아, 그렇게 해서 막걸리 담그기 체험과 함께 제주 전통 가옥에서 그 기자분과 함께 어, 기획했던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고 참여자들 모두는 한 3, 4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하고 마당에 정갈하게 앉아서 그 기자분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경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아직도 아픈 이야기를 제대로 바라볼 힘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도 인스타에서 강아지를 버리고 이렇게 가버리는 차를 쫓는
그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정말 아려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까요? 첫날인데 제가 너무 오늘은 뭔가 무거운 우울한 기억들을 꺼내 놨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기억들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 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같이 보내 주세요. 가능하다면 같이 읽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